대한민국 사법대대단 파이팅! 그대로 파이팅! 국가 권력은 몽테스키에가 발효한 이후로 3권으로 분립되어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 권력의 작동 순서는 입법이 우선이고 입법에 따른 행정이 진행되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평가한 것이 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은 과거 행위에 대한 사후적 평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검사만 하던 사람이 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과 이 8위의 무역 대국을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법치주의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나라 사법은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대전환, 사법을 대전환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거 한 세 가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거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때 피의자는 앞에 앉아있고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검사계장이 검사의 지시를 받아 피신조서를 작성을 하는데 나는 모니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문답을 씁니다. 그래서 40~50페이지짜리 진술조서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도장 찍으라고 하면 그 뉘앙스를 일일이 체크해서 자기가 고쳐달라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대충 하면 한두 개 고치고 그냥 지장을 찍어주는 게 우리 일반 서민들의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의 증거로 쓰여지고 이러기 때문에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조서를 꾸민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뭘 꾸밉니다. 뭘 거기에 얽어매려고 꾸미는 이러한 조서를 바꾸려면 모니터를 쌍방향으로 만들어서 직접 수사계장이 문답을 쓰는 것을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피의자가 보고 바로 고쳐달라고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권인숙 성고문 사건 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가지고 붙여서 성고문 사건 때 그때 조영환 변호사를 이 지정 공소유지 담당 검사로 지정을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부심판 결정을 내려도 그것을 다시 검사한테 맡기니까 검사의 금반환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복원을 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부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공소유지 담당을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거 해야 된다고 보고. 세 번째는 검사의 이런 기소 편지를 통제하는 법원의 재정신청 제도가 사실 이거 껍데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번을 당해봤는데 명백한 지난번 인천시장 선거 때 유정복 당시 상대부가 나한테 세월호 책임이 인천시장에 있다라고 법정까지 들고 거짓말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를 고소를 했더니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해서 재정신청을 했더니 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나 어이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 판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사건도 바빠 죽겠는데 재정신청 사건 들어오면 기각한다 그러면 한 줄만 쓰면 되는데 인용하려면 일일이 검사의 주장을 번복하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안 한다는 거죠. 캐비넷에 박아놓고 99% 기각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법원에 의한 검찰의 기소 편의를 통제한다는 재정신청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99%가 기각되는데 있으나마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판사 숫자를 임용을 늘리고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서 이 사건만 제대로 검토하도록 해야 되고 국회는 국정감사할 때마다 부심판 인용 결정이 몇 프로 나오는지를 보고 과연 법원에 의한 검찰의 기소 통제, 편의주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고심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체크할 것들이 한두씩 아닙니다. 이러한 사법 서비스를 개선해서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 구조로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공수처가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기소 독점주의를 깨고 부정한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검사가 25명, 수사관이 40여 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2,500명, 100배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6,000명의 수사계장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이
검사 동일체 원칙,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불고 불기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조직, 독재 정권이 무너지니까 기부사나 국정원 했던 역할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 조직이 됐는데, 이거를 견제하려고 만든 그 조직이 일개 지청밭도 못한 25명의 40명 그 나보고 이거를 수사를 헌해 못하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무조건 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폭 인력과 예산 이거를 보강해서 수사 능력을 갖추도록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이 사법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새로운 대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김영민 의원님과 김남준 변호사님 위원장 맡아주시고, 또 온몸으로 피부로 이런 사법의 문제점을 느꼈던 이탄희 의원님과 황은하 의원님이 부위원장을 맡아주시고, 김승원 민영배 의원님, 이혜정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 많이 안 했지만 온몸으로 느꼈고 피고인, 피의자, 변호사 경험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이 온몸으로 정말 뼈에 새길 정도로 생생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도 억울하게 정말 대법원까지 가서 이 재판을 받아봤던 사람으로서 이 사법제도의 개혁을 피부로 느낄 거라고 봅니다. 함께 새롭게 사법을 바꿔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산하 나를 위해 사법대전환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법원과 검찰 등 이른바 사법권력에 대한 개혁은 그동안 국가 시스템과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제는 대한민국 대전환 시대에 맞게 접근부터 변해야 합니다. 특정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주권자 개개인이 나를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선도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사법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하고 주권자를 위한 사법 대전환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가치입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사법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치검사, 정치판사가 국민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소수의 그릇된 정치 판검사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대한민국 대전환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법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사법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던 과거와 결별하고 사법을 통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국민들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식 사법개혁, 사법대전환을 국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적 접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통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사법권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나를 위해 사법대전환위원회는 법원, 검찰, 경찰 개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건전한 상식도 더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집중 논의하여 1월 중으로 사법대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재명식 사법대전환 공약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환 과제로는 선도국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 구축,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전자 사법 시스템 준비, 국민 참여 재판 확대, 사법 행정 민주화, 전관 비리 근절,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증거 게시 도입 검토, 수사 기소 분리, 수사 절차법 도입, 기소 재량 제한, 자치경찰제 실질화, 경찰위원회 역할 강화 등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를 위한 사법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주권자인 나의 제안과 목소리도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대전환 논의를 위해서 법원 소위, 수사기관 소위를 구성해서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법 권력 구성원도 아니고 정치 권력도 아닌 주권자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제대로 사법 대전환을 이뤄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대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해 주신 송영길 당대표 및 그리고 내부위원, 외부위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권 초기에 촛불 정치에 힘입어서 이번에야말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수조 등 촛불의 힘으로 공수처법이 신설되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사람이 유력한 야당 대선 주자가 되는 그런 현상을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바로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 두 법률안의 입법이나 개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검찰 조직과 문화가 개혁돼야만 소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민이 바라는 곳까지는 밀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번 정부는 법원개혁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자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1명을 임명한다고 해서 법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문제점은 지금도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조직에서는 집단 지성은 발휘되기 힘들고 집단 사고만 작용합니다. 내부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개혁은 개혁 주체가 정교한 플랜을 짜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과단성 있는 집행이 담보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던 결과를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혁은 중단 없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새 정부에서는 그간의 개혁 작업을 반민교사로 삼아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검찰과 경찰개혁 그리고 시도도 해보지 못했던 법원개혁 이 부분까지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위원회를 만드는데 열과성을 다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대전환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재판받는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고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법개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이 피고인, 피의자, 피해자, 원고, 피고, 증인, 참고인, 이해관계인 이렇게 조각이 내줘서 다양한 이름표가 붙여진 채로 대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관점에서 법원을 개혁해야 합니다. 판검사, 법조인들의 전문적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관점 자체를 공급자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소비자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관점에서 시급한 과제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그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민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입니다. 넷째,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 피신조서 증거 능력이 변화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더 이상 범죄 피해를 입고 나서 경찰, 검찰, 법원에 3번이나 나가서 앵무새처럼 같은 얘기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진술 요지와 무관하게 단어 한두 개 바뀐 것 가지고 추궁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법원의 궁극적인 모습, 재판의 상, 법관의 상을 정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법조인 양성, 판사 임용, 판사 평가, 재판 절차, 법원 운영, 사법행정 등을 체계적으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다른 권력기관 개혁과 상호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검찰, 정보기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 법원 개혁의 정합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6가지는 지난 5년간 김명수 대법원 또 문재인 정부의 법원 개혁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이기도 합니다. 이 점들을 개선을 해서 도대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이 국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나갈 수 있어야 앞으로 5년 동안 더 나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위원회는 그 답변을 준비하는 위원회입니다. 정말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대전환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법원개혁 소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증거 수집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 말고 또 내가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그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검찰의 특수사 관행인 별건 수사, 강압 수사, 모멸감을 주면서 몰아붙여서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림에 맞는 진술만을 받아내고 그에 맞지 않는 건 다 배척해내는 그런 잔인한 수사기법이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사실상 고백한 셈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 방식의 무리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5분이나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이 없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가 변호사를 자신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스스로 밝혔던 어떤 세무서장이 얼마 전에 구속 기소되었었습니다. 그 세무서장은 용역자한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그 도중에 누군가의 조언을 따른 듯이 해외 도피를 감행을 해서 8개월을 해외에서 전전하다가 인터폴에 의해서 국내로 압송되어 왔지만 검찰에 의해서 다시 풀려납니다.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해버렸죠.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영장은 무려 6차례나 검찰에 의해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 검찰은 2년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다가 슬그머니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세무서장의 동생이 검찰에서 잘 나가는 특수통 검사였고, 이 사건은 2012년 시작됐지만 2021년 12월 29일,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계속 이어져서 10년 만에 겨우 기소됐었습니다. 검찰 내부에 비호 세력이 없이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은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당시 서울지검 특수일부장이었습니다. 대윤 소윤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이와 같이 그림은 너무 뻔한데, 이 세무서장을 비호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영상 속의 얼굴을 뻔히 보면서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별장 성접대 사건과 더불어 검찰의 제19 봐주기 수사의 끝판왕격입니다. 다양한 법기술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고 고도의 후한 무치함을 발휘해서 국민의 공분 속에서도 그렇게 사건은 덮어버린 것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는 감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표적으로 삼은 인물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난도질하면서 제19에겐 한없이 너그러운 이중잣대,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 추상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만 엄격한 그런 조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해서는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한 신정아 씨 사건이나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보여줬던 그 냉혹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모가 2가지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데에서도 남의 일이라는 듯이 무덤덤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정의와 공정, 법치라는 구호는 헛된 구호, 선거 출마용, 혹세 문민용 구호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인물이 이제 검찰총장을 지내고 조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 조직이니 검찰 조직 전체의 조직 문화의 수준을 짐작하면 합니다.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한 일임에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 이에 대한 비판과 자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폐단을 바로잡는 데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수사기관 개혁을 서둘러야 할 이유입니다. 5가지 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그 종착점이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아직 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검찰을 견제하라고 만드는 공수처가 검찰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직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해서 재정비해야 합니다. 한편 경찰에게 실효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도록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사기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사절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 가지고 우리 사법 대전환, 나를 위해 사법 대전환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재학 중이고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으로 활동 중인 로스쿨 준비생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 법조계 지식은 많이 부족하지만 청년위원으로서 어떤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충이나 어떤 시선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